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돌풍을 이끌고 있는 토트넘. 간판 공격수 해리 케인이 떠났음에도 토트넘은 리그 1위를 질주하고 있는데요. 토트넘 상승세의 핵심으로 엔제 포스테코글루 신임 감독이 꼽히고 있습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지루한 수비 축구를 매력적인 공격 축구로 전환했습니다. 또한 손흥민을 주장으로 선택하는 파격적 행보를 보였으며 손흥민을 원톱으로 내세우는 손톱 전술은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손흥민은 6골로 득점 2위에 이름을 올린 상황입니다. 잉글랜드 첫 도전에서 엄청난 성과를 만들어 가고 있는 포스테코글루 감독. 그는 최근 특별한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A매치 휴식기. 마침 잉글랜드 대표팀은 호주 대표팀과 친선전을 치르는데요. 오는 14일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호주 대표팀을 찾았습니다. 호주 대표팀은 잉글랜드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격하게 반겼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대부분의 커리어를 호주에서 보낸 지도자인데요. 이 자리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호주 대표팀 감독 복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강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시는 돌아갈 생각이 없다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드러냈는데요. 왜일까요? 대표팀 감독은 많은 축구 감독들이 꿈꾸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는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축구를 하는 목적과 다른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대표팀에서 큰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는데요. 너무나 가혹했던 월드컵이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호주 대표팀 감독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예선을 통과한 후 2014 브라질 월드컵에 출전했습니다. 하늘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외면했습니다. 호주는 죽음의 조에 편성됐는데요. 1차전에서 칠레에 1대3으로 패배한 후 2차전 네덜란드에 2대3 패배, 3차전 스페인에 0대3으로 무너졌습니다. 3전 전패, 조꼴찌로 탈락했습니다. 이 가혹했던 참패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바꿔놨습니다. 그가 축구를 하는 목적을 말이죠. 2015년 호주 아시안컵에서 우승을 차지하기는 했지만 그는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대표팀을 떠났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나는 대표팀 감독을 했고 월드컵에서 떠났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즐기지 못했다. 즐겁지도 않았다. 나는 축구 경기에서 이기는 것이 모든 것이 아니라고 줄곧 말했다. 더 높은 목적이 있어야 했다. 더 높은 목적은 축구를 바꾸는 것이고 경기를 바꾸는 것이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목적은 월드컵의 성적이었다. 월드컵이 가장 큰 꿈이었다. 그래서 나는 대표팀을 포기했다. 만약 내가 월드컵을 포기하지 않고 남았다면 지금 나는 여기 앉아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성적이 아닌 축구를 바꾸는 목적. 이런 의지를 갖추고 축구에 임하자 영광은 자연스럽게 찾아왔습니다. 호주 대표팀에서 물러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일본 제1리그 요코하마 마리노스, 셀틱을 거쳐 토트넘에 입성했습니다. 요코하마에서 제1리그 우승을 차지했고 셀틱에서는 도메스틱 트래블을 작성하는 등 가는 곳마다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제 토트넘 차례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높은 곳에서부터 빠른 공격수를 활용하여 강력한 전방 압박을 통해 공을 탈취하고 인버티드 풀백을 활용해 중원에서의 숫자 싸움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것을 전술의 핵심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최고 감독 펩 과르디올라가 유행시킨 전술이기도 합니다. 펩과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제1리그 시절 요코하마 마리노스가 맨시티 풋볼 클럽 산하에 속해 있던 터라 맨체스터 시티와 친선전을 치렀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펩 감독과 심도 깊은 전술적 견해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서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 인연은 셀틱 구단주가 펩에게 감독을 추천해달라고 했을 때 주저없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추천하며 셀틱에 입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토트넘에 부임하게 되었을 때에도 펩은 포스테코글루가 토트넘에 신선한 바람을 넣을 것이고 그는 성공할 것이다라며 응원했는데요.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펩 감독과의 인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 선수를 무척이나 아끼고 존중했는데요. 그는 손흥민 선수를 향해 이렇게 말하며 많은 팬들과 전문가들에게 사랑과 공감을 받았습니다. 그는 손흥민은 항상 토트넘을 위했다. 공정하게 말하면 그는 구단의 앰버서더라며 그런 그가 토트넘 안팎에서 동료들의 존경을 받고 클럽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데 주장 완장은 필요하지 않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손흥민은 특히 해리 케인이 떠나고 위고 요리스가 관여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 진정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손흥민은 선배 선수이자 팀의 최고참이다. 자신의 행동과 퍼포먼스로 어린 선수들을 돕고 싶어한다. 손흥민도 몇 년 전까지 어린 선수였고 그는 B클럽에 들어온 어린 선수들에게 필요한 지도와 보호를 받았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손흥민은 훌륭하고 난 손흥민으로부터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고 발언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손흥민은 뛰어난 리더이자 축구선수다. 최전방 공격수로 기용했는데 정말 열심히 뛰었다. 팀을 우선시하는 모습이 대단하다. 팀의 최선이 무엇일지를 먼저 생각한다.
득점 기회를 잘 찾아 들어갔고 마무리 능력도 좋았다. 또한 손흥민 같은 월드클래스 선수들은 변화에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는데 손흥민은 항상 팀이 우선이다. 이런 선수는 처음 본다. 경기장 안팎에서 솔선수범하는 훌륭한 리더이다. 라고 발언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했던 레전드 클린턴 모리슨의 발언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모리슨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성과 중 최고는 손흥민이라면서 그는 손흥민을 변화시켰다. 내가 생각하기엔 손흥민이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자주 뛸 것 같다. 히샬리송이 자신감을 되찾기까진 시간이 필요할 거다. 반면 손흥민이 중앙에 섰을 때 활약이 굉장히 좋다. 라며 손흥민을 스트라이커로 기용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향해 엄지를 치켜세웠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공격지향적 전술과 철학, 그리고 성적까지 얻어내면서 많은 팬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가장 큰 성과는 손흥민을 공격수로 활용했다는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임 감독들은 해리케인이 있었기 때문에 손흥민을 활용하지 못했다고 하나 손흥민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무리뉴, 콘테의 과거 발언을 살펴보면 골결정력이 있지만 역습에 능해 최전방 스트라이커는 아니라고 발언하기도 했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초반에는 히샬리송을 중앙에 배치하고 손흥민은 중앙, 왼쪽 다 뛸 수 있으나 왼쪽에 배치했었는데요. 이제는 히샬을 왼쪽에 손흥민을 중앙에 배치하며 공격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손흥민은 중앙에서 뛸 것 같은데요. 현재 프리미어리그 득점 2위인 것뿐 아니라 기대 득점 값도 2위인 상황입니다. 키패스는 4회로 기대 도움 값은 2에서 3 정도로 어시스트도 많게는 3개, 적게는 2개를 기록했어야 했는데 동료들의 결정력이 아쉬웠습니다. 앞으로 프리미어리그는 38경기이기 때문에 많이 남아있습니다. 나중에 시즌이 종료된 후 어떠한 성과가 가장 칭찬받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기에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을 향한 팬들의 곱지 않은 시선에 대해 직접 발언하며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11일 파주 NFC에서 인터뷰를 통해 최근 대표팀을 향한 부정적 여론에 대한 생각을 털어놓으며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먼저 인터뷰는 토트넘 관련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토트넘의 시작이 좋은 점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제가 평상시 하던 플레이들을 할 수 있어서 속 시원하고 작년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 퍼포먼스를 보이지 못해 힘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수정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팀 분위기도 좋다. 며 인터뷰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후 기자는 스트라이커 포지션이 잘 맞는 옷 같다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선수는 항상 어느 자리에 뛰든 감독님이 원하시는 요구 사항을 들어드리는 게 팀적으로 중요하다. 저희가 하는 플레이들이 상당히 높은 위치에서부터 압박을 시작하고 빠른 선수들이 항상 위에서 플레이하는 것을 선호한다. 제가 좋아하는 플레이를 감독님이 선호하셔서 어느 포지션에도 감독님이 시켜주시는 포지션이 잘 맞는 옷이 될 것 같다며 발언했습니다. 이후 대표팀 이야기로 넘어갔는데요. 최근 클린스만 감독은 잦은 해외 출장으로 국내파 선수 발굴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입니다. 이에 손흥민은 감독님에 대해 팬분들의 입장은 저도 이해한다면서 전임 파울로 벤투 감독 시절을 떠올렸다. 벤투 감독은 재임 당시 잇따른 한일전 패배를 비롯해 이강인 기용 문제 등 팬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었습니다. 손흥민은 벤투 감독님 때도 정말 많이 힘들었고 선수들이 감독님을 믿어달라고 했던 것처럼 클린스만 감독님도 아시안컵을 준비하면서 격려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도자와 선수는 비난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전제도 있지 않았는데요. 다만 지금의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과정이 중요하고 결과는 아시안컵이 열리는 1월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팬들을 향해선 좋은 사랑과 에너지를 주시면 선수들이 분명히 그 값을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재차 자신했습니다. 손흥민은 11일까지 사흘 연속 대표팀 훈련에서 제외된 상황인데요. 소속팀에서도 3경기 연속 70분 내외를 소화했던 만큼 대표팀에서도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13일 튀니지전 출전이 불투명한 가운데 손흥민은 작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좋아지고 있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해 스포츠 탈장과 안아골절 부상 등으로 힘겨운 시즌을 치렀는데요. 하루하루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손흥민은 오랜 선수 생활을 위해 대표팀에서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자신을 향한 여론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손흥민은 직업병인 것 같은데 선수들은 쉬지 않고 정말 계속 달리고 싶어 한다며 아픈 것을 참고 하는 건 너무 좋아하고 행복하기 때문에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팀에 소집되는 것은 특혜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그는 기회를 받는 것도 특혜고 휴식을 받아야 한다 이런 것도 특혜다며 오랜 선수 시절 동안 쌓아온 몸관리 노하우들이 있다며 무리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 10월 A매치 2연전을 앞둔 각오도 전했습니다. 대표팀은 튀니지, 베트남과 각각 평가전을 치르는데 베트남은 약체라는 아쉬운 소리도 있습니다. 손흥민은 세상에 약팀은 없다고 생각한다. 공짜로 이길 수 있는 경기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경기장에서 다 쏟아부어서 팬분들한테 100%, 120%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많은 응원을 부탁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